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지사가 재직할 때에 그 후보자께서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3건의 사건을 수임받았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 뭐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요. 3건 받았습니다. 짧게 얘기해서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아무런 대가 없이 네. 지금 변론을 하셨단 말이지요. 네. 자, 그런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사셨지요? 그렇지요? 뭐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짧게 얘기해서 인권의 가치가 내재된 삶에 변호사로서의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방금 본인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전 뭐 그런.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 입연을 하고 그리고 형수와 형하고 엄청난 욕설을 했단 말이지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건을 맡을 때에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 도지사예요. 여권의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예요. 누가 봐도 갑이거든요. 그러면 형이나 형수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다고 청문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인권 변호사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형이나 형수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맡을 때에 형수나 형한테 욕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로서 인권을 위해서 살았는데 형이나 형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했고 이분들이 욕을 하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부터 문제가 된 사항을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분을 인권 변호사인데 인권 침해당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중적 삶이 아닙니까? 제가 변론을 맡았던 사건은 그 친형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이 사실이냐, 거기에 이 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걸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고요. 왜 아닙니까? 이 사건은 세 건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형이나 형수가 받았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봐야 돼요. 본인의 인생하고 보면 본인은 사람의 존엄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면서 살아온 인권 변호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료 변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도 무료 변론을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형수나 형한테 강제 입원시키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권 침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사한 사건이 일반인이 여권의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거나 경기도지사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을 변호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지사와 이 지사의 형수 이런 분들하고의 분쟁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저한테 맡기지도 않았겠습니다만 저도 맞는 거를 아마 제고했겠죠. 자, 이거는 말이지요, 후보자님. 네.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형과 형수에 대해서 정말 귀를 씻어야 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하고 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분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가 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가 없이 이 사건을 변론을 했어요. 1심과 2심이 각각 틀려요. 어째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실랍니까? 그 상고심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을 때 남아있는 쟁점은 이 지사 그분께서 선거방송 토론회에 나가서 문답을 하는 과정에 문제는 후보자님, 마지막에 한마디 후보자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의 본질은 네. 변호인으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여기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 그 인권이 침해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이 강제 입원,
정신병 환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문제로부터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챙기지 않는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의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정신병원 강제 입원 뭐 그 정신보건법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다른 사건 변론 경험이 있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그런데 제가 저 상고심 사건 변론했던 그 사건은 저는 쟁점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형과 형수 뭐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저한테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었고. 인권은 모든 게 다 포괄돼서 가는 거예요. 아 예. 어째 선택적으로만 그렇게 뽑아서 합니까? 그건 인권 변호사가 아니에요. 아 예. 권력을 쫓는 사람이지. 권력을 쫓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 변호사로서 역할을 했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돈도 안 받고 무료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중요합니까? 저 변론이 중요합니까? 인권이 중요합니까? 권력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피해본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이중적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 만약에 저 성일종 의원님께서 제가 이 지사의 사건 전모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이 지사 사건이 전체를 맡은 게 아니고 상고심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던 그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